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사춘기 딱 들 무렵에 네. 별을 만난 사람하고 어른이 돼갖고 네. 30대 이후에 별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명확해요. 중학교 2학년 전에 별을 만난 사람은 예. 평생 별을 품고 갑니다. 예. 화상을 입었으니까. 너무 놀랐으니까. 너무 놀랐으니까. 대기자 TV. 애들이 한 분야에 잘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예. 그게 바로 공룡 매니아가 된 애들이요. 아, 공룡 매니아 너무 많죠. 많죠. 예, 예.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갖고 한 사람들이 저한테 자문을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좋긴 한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런데. 예. 예, 예. 깔때기형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깔때기용이요. 예. 우리가 그 수도관점 파이프형, 그 다음 깔때기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룡을 좋아한다든지 자동차를 좋아하는 건 애들이 자랄 때 거의 뭐 한 50% 애들이 그 중에 하나를 빠져요. 네,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이렇게 기름 넣는 깔때기 알죠? 네, 이렇게. 알죠, 알죠. 예. 예, 그 예. 첫 깔때기 요만하잖아요. 맞습니다. 요만큼 열었을 때 그거 요렇게 올라가서 깔때기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그걸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파이프형으로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모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깔때기 어쨌든 이건 좋아요. 집중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요까지 올라오죠. 예,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애들이 공룡이나 자동차 이런 거 하면 한 1년이면 매니아가 돼요. 옆에서 딱 보다가 그걸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다가 어느 수준에서 그래 너 공룡 그래 잘해 칭찬을 해주다가 중학교쯤 들어가면 그래 공룡은 파충류에서 나온 거야. 한마디 그리고 툭이요. 우리 포유동물도 파충류에서 나온 거야. 예, 예. 너 그렇게 좋아하는 공룡이나 우리나 2억 년 전 올라가면 오. 서로 경쟁했어. 예, 예. 너가 공룡이 진짜 박사가 되고 싶으면 포유류까지 해야 돼. 부모의 그 한마디가. 한마디가. 너 좋아하는 걸 스탑하는 게 아니고 네네. 더 확장을 해봐. 요걸 힌트를 줘야 돼. 그리고- 그때 애가 이 파이프에서 깔때기형으로 넘어가요.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포유류 책을 건넨다든지. 그렇죠. 그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푸시고 하면 안 돼요. 살살 유혹을 해야 예, 돼요. 예. 예를 들면 쿡 선장이 그때 괴혈병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비타민 C가 부족해갖고 영국 맞아요. 해군이 많이 죽었어요. 예, 예. 그 해전사에 가서 나오는데 그때 쿡 선장이 항해를 나갈 때 그 양배추를 많이 싣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사병들한테 먹이려 하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 낯서니까. 낯서니까요. 그래서 강요를 해도 안 먹으니까 쿡 선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날부터 식단에서 사병은 이걸 못 먹어. 장교들만 먹겠어. 그러면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억지로 넣지 말고 네. 오히려 이 아이가 찾게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네. 처음에는 그거 뭐야 이러고 안 먹다가 예, 예. 아니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걸 막 먹으니까 네네. 특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부러워 보인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갑자기 애한테 포유동물이 어떻고 뭐 진화가 어떻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야 너 지금 공룡 바로 그거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데 요렇게 야 공룡을 잡아먹는 포유동물이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호기심을요. 호기심을. 제가 서울대 어떤 꽤 유명한 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네. 같은 위원회를 활동하다가 예, 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대회를 할 때. 자기가 서울대 물리과를 들어갔는데 너무 똑똑한 친구들한테 주눅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진짜 천재적인 머리고 대단한 나중에 학자가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그 친구들 다 알겠죠. 동기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한 10년 지나고 봤더니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다 학계에 남아있지 않고 사실은 뭐 크게 부각을 못 났다는 거예요. 네네. 결국은 그렇게 지적 열정이 넘쳤던 그 친구들이 예. 궁극적으로 학자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예,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에 꽂힌 사람들. 어마이사이언스. 아, 제가 과학 운동을 하면서 예, 예. 가장 많은 메일을 받아보고 가장 많은 사람이 하나에 꽂힌 사람들이에요. 하나에 꽂혀도 대표적인 이런 되는지. 거예요. 블랙홀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서울대 교수님 하는 이야기가 예, 예. 하나에 꽂힌 사람들. 그래서 네. 대학 서울대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봤더니 질문을 날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에 더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물리학 네. 시간에. 근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막 똑똑하게 잘하더라는 예, 예. 거예요. 그건 뛰어날 수 있지만. 뛰어난데 근데 그 학생이 4학년 돼도 그 질문 하더라고요. 결국은 파이프형으로 끝난 거예요. 예, 예. 이게 사실은 저는 거의 70% 사람이 파이프형으로 한 개. 끝난다 봐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 생각해서 오히려 한 가지에 꽂혀야지 더 좋은 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게 첫 단계로 필요하긴 한데 네. 공룡을 좋아하는 초등 애가 계속 공룡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궁극적으로 그걸 이야기해 주대요. 너가 공룡만 매달리면 공룡조차도 이해 못 한다고. 블랙홀을 진짜 알고 싶은 사람은 예. 그 주변 천체 물리학이나 우주론까지 다 해야 돼요. 일반 예. 상태 다 예. 해야 돼요.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깔때기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이 어느 정도 공룡에 대해서 흠뻑 취한 그 시점은 넘어가야 될 시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애가 이제 그쪽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예. 집착을 할 때 갑자기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긴 해요. 그 강한 열정을 학살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공부는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예요. 네네. 특히 수학. 예,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역사학이든 예, 뭐 예. 나선형으로 점점 관심이 확산되는 쪽으로 해줘야지. 예. 확산이 되면 지금 그 문제, 그 처음에 꼽혔던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문제의 답은 그 문제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서 나오게 돼요. 과학사를 해보면 예.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게 4차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3차원에 갇혀 있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은 문제가 생성된 그 평면에서는 문제의 솔루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전체를 보려면 조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조망을 한다는 말이죠. 건물을 조망을 하려면 건물 바깥에 빠져나와야 되죠. 우리나라를 정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한번 벗어나 봐야 되죠. 그렇네요. 조망을 하죠. 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애를 딱 보면 애가 그 확산 조망을 하려면 넓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높게 예.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먼저 빠져나와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죠. 빠져나온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바깥 위에에 지금 좋아하는 만큼 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힌트를 계속 줘야 돼요. 첫 출발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공룡에서 조금 확장되고 네. 여기서 재밌어야지 또 확장될 테니까요. 공부할 때는 이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네요. 한계를 깨야 예. 되는데. 네, 공룡에 갇힌 예. 어린애들. 예. 예. 그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 어쨌든 호기심이 생겼고 하는데 네. 반드시 올라가면 확장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경험에서 차이도 있었을까요? 이 확장에서의 노력에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과 갇힌 사람은 경험량에서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 그게 이게 확장하라는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걸 가이딩 해주는 사람, 멘토를 해주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를 해본 사람이라야 돼요. 일단 네. 그 부모가 그렇게 하기 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 전문가 좀 필요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그 강한 추진력은 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갖게 하는데 시선의 방향을 다양하게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박사님 이 부분을 부모가 하기 어렵다면 어떤 보완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 굿. 예, 질문 잘했어요. 예. 그때는 학생과학과, 과학과를 대다 주세요. 과학과 예. 네. 그래, 풀어놔줄까요? 예. 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가 또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많이 안 좋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네네. 가장 좋은 선물은 어릴 때, 예.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뭐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천문대, 천문대, 예, 시립 천문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천문대나, 그 다음에 과학관. 과학과. 과학관 중에 뭐 국립과학과 다 좋지만 학생과학관이 많아요. 도마다 있어요. 네네. 제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것도 실례를 들어주면 저는 울진군 후포 초등학교, 후포 중학교, 후포 고등학교. 후보로 저 굉장히 옛날에 뭐 후보에서 너무 유명하신 옛날에 것 같아요. 강원도에 속했잖아. 근데 이제 이게 경상북도 아주 북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무거워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나온 사람이에요. 한 지역에서. 네, 쭉. 그러니까 무슨 뭐 학원이 뭐 아무도 몰랐죠. 잘 예, 거의 예.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부터 간혹 방학 때 대구에 왔어요. 네. 대구에 학생과학관이 있었어요. 그게 제 과학 반짝반짝 공부에 하셨겠네요. 과학을 좋아하게 된 출발점이에요. 학생과학관에 예. 그때 뭐 누가 부모 아니고 혼자 갔어요. 네네. 혼자 가갖고 버스 타고 가갖고 예. 거기서 하루 종일 놀았던 거예요. 별 세상이다. 네. 봤더니 막 스타디움실 해갖고 별 투영하는 것도 있고 다 대단해요. 네네. 과학관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예. 포라는 바닷가를 예.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이사를 가면서 여름에 한 더울 때는 네.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멍석 같은 걸 하고 네, 뭐 네. 버듣고 네. 형들하고 알잖아요. 우리 바닷가 쪼물하기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여름에 해수욕하고 뛰어놀고. 그때 본 바다, 그다음 밤하늘 별. 어. 그게 큰 느낌에서 큰 자산이 됐던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대구나 서울에서 공부를 했다면 네. 그런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드물었을 거예요. 근데 박사님 너무 안타까운 건 요즘 친구들한테 이런 경험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자연과학을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체감을 전혀 못하니까. 예. 어떻게 더 보완을 할까요? 그래서 예. 방학 때 서해안에 통봉배 타고 무인도 같은데 오.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예. 계획 잡지 말고 네네. 툭 하고 배를 타고 선유도나 뭐 삽시도나 호도나 이런 쪼매는 섬에 예. 다 가갖고 예측 못하게
별이 쏟아지는 밤을 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게 하는 건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측을 하게 되면 예. 그 논란 반응이 약해져요. 우리가 모든 공부는 예. 일종의 논란 반응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오마이 사이언스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그게 많이 사회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아주 흐뭇해요. 어. 제가 그게 의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거의 한 20년 전부터 자연과학을 공부하던 물리학, 뭐 생물학 이래 하다 보면 매번 놀라요. 이럴 수가. 이게 하다 보니까 오마이 갓을 할 수 없잖아요. 가짜가. 우리나라 말은 이럴 수가잖아요. So what? 뭐야? 그래서 내가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해요. why보다 앞선 거는 what입니다. Y보다 What? 와. why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에 너무 why를 강조해요. 그렇네요. 이게 원리가 뭐냐? 납득하게 설명해보라. 이해를 하라 쪽으로 가요. 글로 가면. 네네. 근데 먼저 why 먼저 있는 거는 논란 반응이에요. what?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요. 이걸 빠지고 왜로만 접근을 하다 네. 보니까 놀라움이 떨어지네요. 왜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네네. 나중에요. 그거는 논리가 들어가고 인과 법칙이 들어가고 관찰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야기요. 먼저 이렇게 화상을 입듯이 억해야 돼요. 우리 교육이 가장 빨리 살려야 되는 거 도대체 이 뭐야 이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습 관점에서 자녀한테 해줄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현장에 가거나 그런 상황으로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놀라게끔. 이게 뭐지? 예. 이런 일이 있네. 이건 설명의 세계가 아니요. 그 화이가 아니요. 화이도 중요한데 네네. 화이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네. 다단계로 쫙 연결해갖고 그 세계를 깔때기를 펼칠 때 매단계도 화이가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는 먼저 손에 쥐는 거예요. 화상이요. 놀라움. 놀란 반응이. 와.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도 이게 뭐야? 그렇죠. 이게 뭐지? 소원. 이러면서. 네. 예. 제가 그걸 처음 어떻게 알았냐면 유학하고 와서 대전에 와서 대전 지역에 아마추어 천문 모임을 한 4년 다녔어요. 그때 가서 알게 됐는데 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예, 사춘기 막 들 무렵에 네네. 별을 만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별 너무 좋아 어디서 보니까 어른이 돼갖고 30대 이후에 별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명확해요. 사춘기 무렵에 사춘기 전이나 초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늦어요. 사춘기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6학년, 중학교 중학생. 1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전에 별을 만나야 돼요. 중학교 2학년 전에 별을 만난 사람은 예. 평생 별을 품고 갑니다. 어머. Why? 예. 화상을 입었으니까. 너무 놀랐으니까. 너무 놀랐으니까. 우리한테 학습 필요한 건 그 화상입니다. 예. 가슴에 지금 그걸 심리학에서 브레인과학에서 임프린팅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죠. 그건 한순간입니다. 그게 다른 분야도 될까요? 쉬워. 이 사춘기 때 만나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예, 거예요. 평생 그거는 만나요. 사실은 동물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그거는 노렌즈가 노벨상 받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거 내가 다른 데 강의 많이 했습니다. 오. 오리를 따라가는 틀에 있는 그 할아버지, 장하시는 할아버지가 가는데 오리가 쫄쫄 따라가는 그림 보신 적 있죠? 그 할아버지가 노렌즈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하나로. 네. 뭐냐면 야생 오리 알을 딱 했는데 부화되는 직전에 네. 어미를 치우고 가져가요. 자기가 서 있으면 예. 병아리가 딱 깨잖아요. 예. 깨면 먼저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신발이 보일 거잖아요. 신발 네. 장화가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화만 따라가는 거예요. 장화를 엄마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임프린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안 풀려요. 2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풀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2시간, 3시간 풀다가 안 풀리잖아요. 안 풀려요. 예. 틀렸어요. 풀면 안 돼요. 스탑. 어떤 문제도 1시간 이상 풀어가 안 되면 스탑하세요.